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이그젬플은 이제 라즈 앤 깁스라고 하는 그 교재에서 제가 인적자원관리 과목을 이제 재작년에 강의를 할 때는 더 전인가요? 이전에 강의를 할 때 사용했던 교재인데요. 이 교재에 이제 49쪽에서 53쪽에 관련된 이그젬플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제 구글 드라이브에 사실 이거 죄송합니다. 불법이긴 한데요. 이거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찾은 교재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가 구했습니다. 라저 앤 깁스 책이고 교재 일부가 있어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밑에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소개할 간단한 이그젬플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태스크가 있는데 텍스와 관련된 세법이겠죠. 세법과 관련한 어떤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직장 내 훈련, 뭐 OJT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또 그런 태스크도 있습니다. 두 가지 태스크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컨트리 뱅크에서 필요한데요. 세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에요. 첫 번째 옵션은 그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시간에 이제 자바만 배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주어진 시간에 텍스만 세법만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주어진 시간에 이제 한 40%는 자바를 배우는 데 쓰고, 그다음에 이제 60%는 텍스를 배우는 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자바만 배우면 이렇게 옵션, 첫 번째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시간에 세법만 한다면 월화수목금 세법만 한다면 뭐 매일 2시간,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옵션은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텍스를 하고요. 월화수는 텍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자바를 배우는 그런 식의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은 옵션 넘버 1 같은 경우에 이제 100% 자바, 그다음에 옵션 2는 100% 텍스, 그다음에 이제 50% 자바, 60% 텍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비용은 $5,000가 수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을 때 생산성은 $10,000.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컨트리뱅크에서 일하는 세라에 대한 이그젬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라가 이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어떻게 되고,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각각 살펴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세라는 직장에서 40% 정도의 시간은 자바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의 한 60% 정도는 이제 세법과 관련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세라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근무 시간의 40%는 자바를 써야 되고 60%는 세법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사실 세라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옵션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생산성은 이제 $10,000가 되지만, 만약에 자바에 특화를 해서 첫 번째 옵션이 100% 자바니까 자바 훈련만 트레이닝만 받게 되면 자바 생산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바 생산성이 $8,000만큼 증가하고요. 이제 $18,000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텍스만 훈련을 받으면 텍스에서 생산성이 $8,000만큼 추가가 됩니다. 애드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 자바, 60% 텍스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조금 합계로 하면 더 커지긴 하는데요. 자바 생산성은 $4,000만큼 높아지고 텍스 쪽에서의 생산성은 $6,000만큼 높아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든 그 총합하면 이제 $10,000가 되는데요. 자바나 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어떤 생산성이 조금은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좀 골고루 하면 조금 이렇게 다이버시파이 하면은 조금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면 물론 이제 하나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다이버시파이 할 때 조금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가정은 아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옵션인데요. 첫 번째 옵션은 이제 100% 자바입니다. 자바만 트레이닝을 받을 때, 자 보시죠. 자바만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자바에서 생산성이 $8,000만큼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텍스에서는 생산성이 전혀 높아지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세라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의 40%는 자바와 관련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의 60%는 텍스와 관련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의 생산성이 $8,000만큼 높아졌는데 실제로 이것을 40% 정도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무 시간 100%를 다 자바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40%만 자바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100% 자바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생산성 $8,000의 일부만 세라의 생산성 증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40% 정도만큼인 이제 $3,200 정도만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거지. 기존 생산성에 이제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성이 $3,200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만일 세라가 지금 우리가 컨트리뱅크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컨트리뱅크를 떠나서 다른 은행이든 뭐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제 컨트리뱅크에서의 어떤 근무 환경과 달라질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자바를 더 많이 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회사를 옮기면 다른 회사에서는 자바를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니까 근데 뭐 빅데이터 이런 거나 혹은 뭐 머신러닝을 아는 사람들을 또 특별하게 채용을 하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제 생각에 데이터와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거부감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면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이것도 유행을 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빅데이터든 머신러닝이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지만 또 지금은 또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또 소강 상태긴 하죠. 소강 상태가 아니라 지금 좀 뭐 최악의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실제로 이 다음 단계부터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스킬이나 지식 수준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응용하고 이제 어디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이제 그 기술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가 한두 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접했던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IMF 경제 위기 플러스 그다음에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실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플랫폼이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하고 너무나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4학년 학생들이 접한 이 현실과 제가 졸업하던 그 시기쯤 그 현실이 너무나 비슷해서 근데 결국은 뭐 경제 위기는 뭐 잘 우리가 극복해냈고 그 경제 위기가 사실 전 세계적인 지금과 같은 전 세계 경제 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잘 극복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닷컴 버블과 관련해서도